네, 탄핵 이후 보수가 무너져갈 때 민주당에 맞서서 합리적인 논리로 보수를 대변하며 보수 정당을 다시 일으키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 이분은 누구시죠? 네, 박형준 후보십니다. 우리 김미애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같이 올라오셔서 수영 구민 여러분께 함께 인사 먼저 드리고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릴게. 국면이 아닌데 여기. 지금 바로 올릴게. 박형준! 존경하는 수영구 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이 수영구에서 유세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계속 받들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잊지 않으시고 늘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바로 그런 변치 않은 우리 수영구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크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요 자리 끝나고 바로 KBS 토론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세를 시작했는데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목이 제가 많이 가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제가 4자후를 토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드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제 있는 힘 다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선거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쪽에서 잘했으면 조금 더 잘해보라고 찍어주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 힘들게 하고 나라 어렵게 했으면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서 바꿔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 일 잘했습니까? 저 사람들 또 찍어줘서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도 좋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 복지 어느 것 하나 잘한 게 없어요. 거기다 국가 예산까지 펑펑 써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 후년이 되면, 이 정권 끝날 쯤 되면 한 명당 2,400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4인 가구로 치면 1억 원의 국가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1억 갚으실 능력 있으세요? 그 1억이 누구 어깨 위에 떨어지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우리 태어나는 아이들이 자동차 한 대씩 지금 빚을 머리 위에 얹고 태어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부채 증가율이 3%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역시 3%였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정부 예산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국가 부채 비율이 10% 가까이 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구 돈입니까? 우리 국민들 혈세. 돈 아껴서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아낀 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니까 의무로 냈던 세금, 그 돈입니다. 심지어 이 돈을 이 사람들이 자신들 정치자금처럼 써요.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도 재난지원금 줘야 됩니다. 어려운데 줘야죠. 그러나 아껴줘야 되고 아무데나 주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분들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힘든 분들에게 딱 아껴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구잡이로 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돈 써서 해결하려고 하고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일자리마저 전부 세금 풀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단기 일자리가 무려 210만 개가 늘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근데 좋은 일자리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좋은 일자리는 몇 개가 준 줄 아십니까? 195만 개가 줄었습니다. 민간의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왕창 줄여놓고 국민들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는 또 왕창 늘려놨습니다. 이 정부 일을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자리 만든다고 청와대에 상황판 적어놓고 그 상황판에 일자리 맨날 들어가는 거 표시하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상황판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자리를 왕창 줄여놨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를 파괴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어려운 사람들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고 소득격차 줄이겠다, 자산격차 줄이겠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 이 사람들 약속이었습니다. 말은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는 20%하고 못 사는 20%의 격차가 제일 많이 벌어진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말과 행동이, 말과 결과가 늘 다르기 때문에 이 정부를 위선적인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부를 말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실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 2달에 한 번씩 25번 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집 가진 사람들 부자 됐죠. 그러나 집 없는 사람들, 지금 제일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20대 30대입니다 그 20대 30대들이 집을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 써갖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예요. 저도 서울에 제 아이들이 다 직장 다니고 하지만은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해서 결국 경기도에 가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직장을 잘 다니니까 관계없지만 정말 어렵게 직장 다녀서 뭔가 전세라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 그래 결국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제일 어려워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이번 LH 투기 사건 보면서 청년들은 이렇게 집 사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공공주택 만든다고 뒤에서 투기 정보 빼내갖고 투기를 일삼았으니 지금 분노가, 청년들의 분노가 전국에 용광로처럼 불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하고는 가장 역사상 나쁘다 그러고 일본하고는 최악이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순간에 북한에는 아무만 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 강국이 됐어요. 오늘도 탄도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을 겨냥한 겁니다. 안보가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안보 상황 만들어 놓고 한미연합훈련도 안 하려고 삐쩍삐쩍대다가 근근히 하는 이런 정부, 이런 정권에 나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이 어렵습니다. 부산이 잘 되려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고 부산이 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부산을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에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선거는 부산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부산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서 이 정권이 지난 4년 이렇게 실정을 거듭했는데 그 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민심의 몽둥이를 안 들어주시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오만하고 위선적이고 무능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민심의 몽둥이를 확실히 들어주셔야 되겠죠? 저도 정치 짬밥이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보수든 진보든 정권을 잡은 여당이 선거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로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부 여당은 자기 정책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 더 우리한테 지지를 해주면 이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먹여 살리겠다, 부산 살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야당이 비판을 하는 거죠. 야당은 정권을 못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못 갖고 있으니까 비판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정부 여당이 야당 후보 하나 죽이려고 깔치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묶어갖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를 저를 세워놓고 무조건 공격하고 자신들이 가까운 유튜버, 언론 이렇게 동원을 해서 세상에 이 선거 국면에서 한 후보만 탐사보도 하듯이 온갖 언론이 달려들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미친놈들 아니다, 미친놈들. 지금 부산 선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잖게 선거해야죠. 정책 선거해야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성찰하는 자세로 다가서야죠. 그런 정책 선거 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공부 잘하는 학생 학교 못 오게 하려고 오로지 1등 후보 박형준을 깔치 뜯는데 정신이 없는 이 민주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누굴 심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박형준이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거는 박형준의 선거가 아닙니다. 또 여기 계신 제가 참 대단히 존경하는 우리 부산의 사실 정치의 미래는 우리 박수영 의원 같은 분한테 있는데 이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의 선거도 아닙니다. 또 아까 계셨던 김미애 의원의 선거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선거도 아닙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고 대한민국의 선거고 부산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수영이고 박수영이 박형준이고 박형준이 김미애고 김미애가 박형준이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박형준이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이고 여러분과 제가 부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선거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민심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그 힘 위에서 부산에 새로운 바람을 넣고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무언가 이제 되겠다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기호이 국민의힘 박영준 후보가 여러분께 오른손을 꼭 쥐고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4월 7일 부산시장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적임자 부산시장은 누가 될 것입니까? 박형준!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바꿀 것입니다. 네, 박형준 후보는 KBS 토론방송 일정으로 여러분과 이제 인사를 드리고 바로 남천동에 위치한 KBS 방송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으로 7시 40분 KBS 1채널 K토크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박형준 후보의 토론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거운동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많이 소란스럽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숭고하게 희생하신 젊은이들의 넋을 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의미를 담은 그 영상으로 차분하게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감상하시고 돌아가시는 방법은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있어야 남들은 강력한 서면 일대에서 같이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선거운동을 열심히 힘을 드립니다. 이거 이번 박형준입니다. 정권 교체 박형준이 책임집니다.